육성재 씨도 그렇고 창섭 씨도 그렇고 서은광 씨도 그렇고 이런 인물들이 예능 곳곳에서 좀 팀의 이미지를 대중 친화적으로 만들어주고 이 팀이 댄스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보컬로 좀 집중하기로 했을 때 그 순간이 이 팀에게 어떤 하나의 기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특히 해외 팬덤을 공략하기에는 댄스 퍼포먼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섭 씨 같은 경우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재 씨 같은 경우도 목소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귀에 딱 걸리는 음색이 있어요. 이 사람만의 음색. G.O.D의 명맥을 이을 수 있는 팀이 저는 B2B라고 봤어요. 힐링 전도사부터 본투비 개그돌까지 수식어마저 긍정에너지로 가득한 그룹이죠. 바로 재능부자 B2B입니다. 2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어른돌답게 이들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실력입니다. 멤버 전원이 메인 보컬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6인 6색의 매력이 확실한데요. B2B표 발라드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이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컬처콕이 파헤쳐봤습니다. 무난한 호기심을 콕 짚어주는 컬처콕, 지금 시작합니다. 보컬 그룹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 멤버들의 보컬 합이 너무 좋고 그리고 좋은 하모니를 들려준다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모든 남자 아이돌 그룹을 통틀어도 가장 최고 수준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보컬 하모니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팀이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처음 데뷔했을 때는 B2B가 뭐 춤도 추고 약간 화장도 하고 그때 많이 있었던 보이그룹의 어떤 트렌드를 따랐던 것 같은데 이걸 바꾸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한 결정, 좀 용기 있게 방향을 바꿨다는 것에 B2B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댄스도 하고 이제 점점 발라드 그리고 어덜트 컨템포러리 그리고 이지 리스닝 이런 쪽으로 나아가면서 그룹의 색깔도 잡히고 이 팀의 강점도 훨씬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 팀이 좀 더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팀은 누구 한 명을 뭐 집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뭐 보컬이 퍼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어려울 정도로 한 명 한 명이 다 강력한 보컬리스트들인데 그래도 역시 창섭 씨의 아주 탄탄한 발성, 눈에 띄는 음색 그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고 그리고 은광 씨도 상당히 강력한 고음도 있고 파워풀한 보컬이죠. 그리고 육성재 씨 같은 경우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보컬의 표현력이 무르익어서 이 사람의 음색 이런 것들이 참 귀에 걸린다. 창섭 씨나 뭐 은광 씨나 뭐 이런 수준급의 보컬리스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개성을 갖춘 그리고 팀의 색깔을 부여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육성재라고 생각해요. 이런 멤버들이 지금 뭐 한 팀에 한 명만 있어도 그 팀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 지금 이 팀에는 그런 인물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정말 강력한 그룹인 거죠. 이민혁 씨랑 프니엘 씨랑 보면은 전 전달력이 참 좋은 래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아이돌 음악을 들을 때는 랩이 참 멋있고 세련되고 하는데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랩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이 감정선 하나하나가 살아있죠. 듣는 사람이 여기 공감할 수 있다는 거. 이 팀의 대표적인 출세곡 중에 하나가 괜찮아요. 이 노래에서 그 스토리라인의 핵심을 랩에서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랩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이 공감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래퍼로서도 그리고 자기들만의 분명한 어떤 캐릭터가 있다. 강점이 있다. 데뷔 초에는 확실히 원 오브 댐이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그 무렵에는 진짜 보이그룹도 많았고 그리고 대부분이 좀 센 컨셉들 그리고 댄스 퍼포먼스에 방점이 있는 그리고 약간 거칠고 뭐 그런 그룹들이 많아서 B2B도 약간 그런 색깔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팀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K-POP 역사에서 국민 그룹이라는 얘기는 G.O.D한테밖에 안 붙여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 G.O.D의 명맥을 이을 수 있는 팀이 저는 B2B라고 봤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팀의 음악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중의 어떤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들 그리고 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그게 뭐 러브 스토리든 어떤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위로 뭐 힐링 뭐 이런 키워드들도 그랬고 그리고 뭐 멤버 개별로도 사실 예능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많았죠. 육성재 씨도 그렇고 창섭 씨도 그렇고 서은광 씨도 그렇고 이런 인물들이 예능 곳곳에서 좀 팀의 이미지를 대중 친화적으로 만들어주고 사람들하고 가깝게 붙여주고 그런 걸 볼 때 이 팀이 뭔가 G.O.D처럼 그렇게 지금 세대에게
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 시절을 추억하는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하나 이렇게 남지 않을까. 뭐 계속 보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이 대기만성형으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이 이 팀이 댄스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보컬로 좀 집중하기로 했을 때 저는 그 결정, 그 순간이 이 팀에게 어떤 하나의 기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특히 해외 팬덤을 공략하기에는 댄스 퍼포먼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명확한 콘셉트, 뭐 세계관 이런 것들이 우리말이 낯선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해선 들을 수 있죠. 근데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이거를 내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도 그건 진짜 어려운 경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쉽고 1차원적으로 사람들, 해외에 있는 팬들을 매료할 수 있는 건 댄스 퍼포먼스, 콘셉트 이런 건데, B2B는 좀 그런 것들에서 다 힘을 덜어내고 좀 노래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다른 보이그룹하고는 명확한 구분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한테 노래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노래로 지금 시대상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팀, 뭐 실질적으로 멤버들이 곡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일단 두 사람의 캐릭터가 참 많이 다르죠. 제가 볼 때는 이창섭 씨도 그렇고 육성재 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참 재미있고 따뜻한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송에서 보니까 창섭 씨는 약간 낯가림도 있는 것 같고 하긴 하던데, 그래도 어쨌든 볼 때 공통적으로 두 사람 다 대중의 입장에서 친근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물, 캐릭터라는 특징이 있을 것 같고, 보컬적으로는 일단 창섭 씨는 너무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죠. 글쎄요, K-팝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남자 가수들을 통틀어도 그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이제 창섭 씨 같은 경우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뭐 R&B면 R&B, 뭐 가요면 가요, 팝이면 팝, 아마 그분은 락 음악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포크 음악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모든 음악을 다 부를 수 있는 전천후 보컬이라는 점에서 창섭 씨는 명확한 강점이 있고, 성재 씨 같은 경우도 목소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귀에 딱 걸리는 음색이 있어요. 이 사람만의 음색. 근데 고유의 음색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솔로로 이렇게 풀어냈을 때 또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육성재의 목소리를 어필할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의 목소리는 조금 더 팝한 음악들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양한 음악들을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괜찮아요 얘기를 빠뜨리면 안 될 것 같고, 기성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괜찮아요라는 노래는 그 괜찮아요 세대라는 말을 붙여도 될 정도로 그 노래를 실시간으로 막 들었던 청소년들, 그리고 뭐 사회초년생들, 이 세대한테는 진짜 결정적인 노래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뭐 어떻게 보면은 버팀목이 돼줬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역시 뭐 그리워하다가 너무나 메가히트였으니까 그리워하다가 어떤 최정점 같은 느낌이었고, 또 한 곡을 꼽으면은 너 없인 안 된다. 사실 그 노래는 굉장히 달달하고 편안하고 좀 감미롭게 들을 수 있는 미디엄 템포의 팝송인데, 그런 노래를 진짜 감미롭게 잘 부르고 느끼하지 않게 잘 부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B2B가 부를 때 이 팀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 팀이구나, 표현력이 대단하구나, 무르익었구나, 그런 생각을 그 노래 들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연예인의 수명이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아무래도 매체도 많고, 90년대까지만 해도 군대를 가면은 거의 커리어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엔 텔레비전밖에 없으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못 나가면은 이제 나는 노출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연예인의 입장에서 노출이 안 되는 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복무기간도 훨씬 길 때고 36개월 이럴 때고, 지금은 18개월이잖아요 1년 반인데 1년 반 정도 내가 TV 출연 못하지만은 그 전에 뭔가를 막 만들어 놓고 갈 수 있어요. 콘텐츠를 만들어 둔다든지, 그리고 내 소셜미디어 계정을 군대에서도 활용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중하고 꾸준히 접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예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군백기를 거치고 돌아오는 그룹들이 몇 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팀들이 좀 걱정과 다르게 다들 궤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활동을 잘 해가고 있고 잘 뻗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멤버들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다들 강력한 의지로 이 완전체로 돌아와서 다시 팬들 앞에 선다, 이런 마음으로 군백기를 보내고 다시 슬기롭게 돌아오는 게 아닐까. 그 정도의 기다림이 그렇게까지 벽이 되지는 않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